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원해 줄 테니 전략공천 두 곳, 서울 종로와 대구 두 곳에 자신의 사람으로 전략공천을 해달라라고 조건을 내걸은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굉장히 애둘러서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런 태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는 맞지 않는 부당한, 이걸 가지고 지금 공천 갈등이라는데 전혀 아니고요. 홍준표 의원의 구태, 홍준표 의원의 부당한 공천 요구를 윤석열 후보가 단칼에 거절하면서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알아서 선택하라. 선대위 고문으로서 지원을 할지 말지, 참가할지 말지를 알아서 선택하라. 부당한 그런 공천 요구라든지 이런 구태의연한 태도에 대해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윤석열의 정치는 그런 것을 용인할 수 없다라는 걸 단칼에 거절하고 단칼에 부인을 한 것입니다. 말은 점잖게 했습니다. 말을 좀 독하게 한 것은 주변에 권영세 본부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말을 심하게 했죠. 윤석열 후보는 점잖게 하지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후보의 태도, 이게 앞으로 유승민, 안철수와의 단일화 모든 부분에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시기적으로 50일이 채 남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지지율에 부침을 겪는다든지 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이제 겨우 1월 7일부터 본격적인 대국민 캠페인에 나서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2030과 6070 청년청과 기존 보수청이 서로 손을 잡고 세대 연대 또는 세대 포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좀 취약한 4050을 포위하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구도를 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기존의 보수청 지지층의 일부 지지가 있고 청년층의 일부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태연하게 밀실에서 공천을 요구하고 공천을 거래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청년층도 고개를 돌리고 기존 보수 지지층도 고개를 돌리거든요.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까지 홍준표 의원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한 것이 그겁니다. 속값을 쳐달라고 하는데 그런 행태는 안 된다. 이번 재보궐선거 공천은 종로는 전략공천, 나머지 4곳은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이미 만장일치로 정해져 있다. 홍준표 의원이 저런 식의 요구를 하는데 저런 요구를 받아들이면서까지 홍준표 의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이득이 있는지 한번 계산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 이 시기상으로 또 세대 포위론 이 체제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 굳이 이런 주장을 하는, 오늘 홍준표 의원은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방자하다라고 했습니다. 방자하다, 한마디로 건방지다라는 소리인데 요즘 쓰는 말도 아닙니다. 옛날 양반들이, 고관 대작들이 방자하다 이런 말을 잘 썼죠.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는 자신과 후보 간의 한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가지고 권영세 본부장이 비판을 할 수 있느냐. 방자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방자합니다.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유권자 앞에서 방자하기 짝이 없고, 홍준표 의원이 어제 윤석열 후보를 만나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양아치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는데,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공천을 요구하는 것, 밀실에서 공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미안하지만 양아치 짓입니다. 이게 20년, 30년 전에 우리 정치에서 가장 없어져야 될 양아치 정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단호하게 이 부분에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은 이번 공천에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할 이유가 없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공천, 절차를 밟아서 공천하게 될 것이다. 그거로 끝난 겁니다. 홍준표 의원들은 알아서 결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방자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홍준표 의원이
자신과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을 감히 권영세 본부장이 비판하는 것은 건방지다라고 했는데 건방진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밀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공천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권영세 본부장이 잘못한 것이 없다. 방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홍준표 의원이 잘못된 것이다. 분명하게, 말은 부드러웠지만 분명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홍준표 의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런 윤석열 후보의 단호한 자세가 유승민 의원에게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야권의 모든 사람에게 윤석열 후보가 함께할 기회는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또 뭐 한 번 거절하면 또 한 번 더 부탁하기도 하고 밀고 당기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너무나 촉박해졌고 또 하나는 2030, 6070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2030과 6070의 실망을 또 받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자세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청년층의 지지는 오늘 지지하더라도 내일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6070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하면 안철수 후보나 다른 대안을 찾는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안이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거 지금 마지막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최진석 교수를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고 김동길 전 교수를 후원회장으로 하고 이렇게 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그 선대위 진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용을 갖추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최소한 마지막까지 피치를 올려보겠다, 지지율을 끌어올려보겠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현재 주춤, 그러니까 정체 내지는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지지율을 겨우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한 자릿수 지지율로 내려앉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이 마지막에 단판으로 결정지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여론조사 경선을 해야 하느냐. 여론조사 경선,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는 것은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더 많은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역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일 수밖에 없고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고 합의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계산해 볼 때 윤석열 후보가 이번 추석 연휴에 이재명 후보와 이제 맞짱 토론을 벌이지 않습니까? 맞짱 토론을 펼치면서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이런 전략으로 가게 될 텐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승민 후보와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이런 태도,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손을 잡겠지만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행동까지를 감수하면서까지 손잡고 갈 수는 없다. 이제는 단호한 자세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홍준표 의원의 이 같은 부당한 공천 요구, 부당한 공천 압력, 부당한 공천 거래에 대해서 단칼에 홍준표 의원의 자세가 구태연하고 잘못된 것이다. 그런 요구를 할 바에는 아예 지원 필요 없다. 홍준표 의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길을 결정해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이런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